4월 4일 글로벌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톡스는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함의를 분석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시황을 짧고 깊이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잦은 거짓말과 러시아의 만행이 국제적인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에너지를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공급을 끊겠다는 말을 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를 번복하였습니다. 그동안 푸틴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자 호기롭게 말을 바꿔가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거짓말로 인해 세계적인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에서 철수하고 있는데 단순 퇴각이 아니라 탱크와 미사일까지 버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거의 도주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FOMC 이사록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월 6일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3월 의사록에는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5월 금리 인상의 빅스텝이 예상됩니다. 빅스텝은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랜 베이비 스텝을 끝내고 빅스텝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빅스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해왔던 만큼 시장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가 나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고물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증시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 정책에 관련해서 존재감이 있는 뉴욕 연은 총재는 중립금리 도달을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먼저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폭이나 양적 긴축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유동성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처이기에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2년물과 10년물 등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물이 10년물보다 높으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해도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유동성에 노출된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 시장 환경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연준은 양적 긴축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장단기 금리 수준을 무리 없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을 확대하며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봉쇄 지역을 확대하거나 연장하고 있는데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열악한 의료체계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시진핑의 사면임 독재 의지와 그를 추종하는 가신들의 과잉 충성 방역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독재자들은 항상 국민들을 고달프게 하지만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통제된 그들의 국민들은 독재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뇌당하고 통제당한 의식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판단됩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었는데 대체로 컨센서스와 유사하게 나오며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취업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아진 관계로 구인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물가 상승을 압력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공급관리협회인 ISM은 3월 PMI 지수를 57.1로 발표하였습니다. PMI란 구매관리자 지수를 의미하며 경기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PMI 지수는 보통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구매 담당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선행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를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지수는 물론이고 경제 전망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예측할 수 있는 구매관리자 지수는 제조업 기반 신흥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 투자자들은 주시해야 되는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교황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교황청은 국가 간의 분쟁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황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시사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면 푸틴은 굉장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퇴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방문 의지를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지수의 동향입니다. 미국 S&P는 0.06% 상승했으며 유럽의 주가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1.6%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6% 상승하였으며 중국 상해 지수는 2.1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주요 통화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는 0.16% 하락하였으며 유료화는 0.55% 상승하였습니다. 엔화 약세는 지속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0.27%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국제유가 선물 지수입니다. 지난주 국제유가는 13%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사상 최대인 100만 배럴 방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네 번째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란과의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인프라 부족으로 당장 증산이 어렵겠지만 이란은 충분히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유국들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황방송을 마치겠습니다.